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박희철 북한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이 숙청되고 그의 추종자들과 부패한 군 간부들을 처벌한다는 바람이 어디에서 불기 시작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바람의 진원은 천함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자세한 내막을 추가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그에 앞서 북한 군함의 위력을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북한 최초의 5,000톤급 구축함인 천함과 광건함은 뛰어난 살상력이 이미 증명된 함선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취역도 하기 전에 이미 수많은 아군을 죽인 전과를 쌓았습니다. 일단 먼저 강건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5월 진수도 중 넘어진 강건함 사건은 이미 널리 알려졌습니다. 13살 어린 딸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 김정은은 정말 개망신을 했죠. 얼마나 멋있냐, 아버지가 이런 큰 군함도 척척 뽑아낸다, 얼마나 대단한 아버지냐, 이런 식으로 자랑했을 건데 그런 대단한 자랑거리가 꽈당 넘어졌으니 김주애가 받았을 충격은 얼마나 컸을 것이며 김정은의 분노 또한 얼마나 컸을까요? 아닐세라 김정은은 이 사고를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규정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처벌한다고 이례적으로 노동신문에도 났습니다. 해군에서 기적의 사나이라고 할 수 있는 김명식 해군사령관은 사고 12일 뒤 열린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장에서 끌려나간 뒤 여직 행방불명입니다. 왜 그는 기적의 사나이냐? 해군에 떨어진 김정은의 화풀이를 그만큼 감당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명식은 2012년에 해군사령관이 됐는데 그 해부터 별이 수없이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했습니다. 2012년부터 2025년까지 김명식의 별은 중장, 소장, 중장, 상장, 중장, 대장, 중장, 대장, 이렇게 반복됐는데 13년 동안 별이 8번이나 붙었다 떨어졌습니다. 이게 군대입니까? 이런 김정은 밑에서 정신 나가지 않고 살아남는 게 기적인데 그 중에서도 김정은이 얼마나 신경질적인 인간인지를 몸으로 증명한 인물이 김명식입니다. 화가 나면 별이 뜯겼다, 기분 좋으면 붙었다가 이거 수없이 반복하면서 살아남았는데 강건함이 입힌 타격은 이 운이 좋은 것이었는지 기구했던 것인지 모를 사나이를 아예 지워버렸습니다. 김명식 외에도 이형선 군수공업부 부부장, 홍기로 청진조선소 지배인, 김용학 부지배인, 강정철 기사장, 한경학 선체 총조립 직장장 등이 구속됐다고 북한이 이례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북한이 공개적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한 당 군수공업부, 국가과학원, 김책공대, 중앙선박설계연구소 등등 연관기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을지 제가 더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색이 일본함인데 강건함 따위의 기록을 넘겨줄 수는 없다는 것인지 최연함은 더 많은 사람을 잡았습니다. 김정은이 최연호를 수시로 방문해 수많은 소위 강령적 지시를 하달했다는 것은 이미 너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정말 수도 없이 방문했죠. 물론 김정은이 해군 간부들에게 강령적 지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인터넷을 마음대로 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김정은이기 때문입니다. 북한 해군에서 인터넷을 마음대로 볼 수 있는 장성이 어디 단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겁니다. 북한 해군 간부들은 허구 속에서 창작해낸 북한군 어뢰정이 미군 18,000톤급 중순양함 빨찌모로를 격침시켰다는 세계 해전사의 기적을 아직도 사실로 믿고 있습니다. 진짜로 진지하게 빨찌모로를 어떻게 귀신같이 찾아내고 어떤 각도로 돌격해서 어떻게 침몰시켰는지까지 진지하게 학습하고 있는 게 바로 북한 해군입니다. 소경보다 돌아다니는 머저리가 낫다고 이런 멍청한 해군에 가서 인터넷에서 본 거 막 떠드니 김정은이 니네 이런 것도 모르고 말이지 뭐 이러면서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최남에 가서도 보나마나 요즘 전쟁에선 자폭 무인정이 공격할 때 측면 화력이 중요하니 기관총을 측면에 잔뜩 붙이시오 라고 하면 해군 머저리들은 장군님은 자폭 무인정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도 안 해? 세계 해군 발전의 추이에 대해 완벽하게 꿰고 있구나
하며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수준의 북한 해군에게 갑자기 생긴 최연함은 그야말로 눈이 뒤집힐 신식 문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즘 군함은 컴퓨터 집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종 레이더, 전투 수행, 무기 통제, 대공 방어, 기관 제어, 통신 등 모든 것이 컴퓨터에 의해 통제되고 조종됩니다. 문제는 북한 해군은 컴퓨터로 운영되는 함정을 가져본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최연함이 아무리 허접하다고 해도 수많은 컴퓨터 장비 없이는 임무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또 김정은의 강령적 지시가 하달됐습니다. 최연함 해병들은 모두 제1중 졸업생들로 뽑으시오, 이런 겁니다. 제1중은 북한의 각 도 직할시마다 하나씩 있는 이공계 수재학교입니다. 해커를 포함해 북한의 우수한 컴퓨터 인재들은 대개 이 학교 졸업생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중을 졸업하면 대학에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모두가 의무적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것은 아니고 시험은 칩니다. 김정은은 과거에 1중 졸업생들이 대학에 가지 못하면 무조건 군대에 내보내란 지시도 하달했습니다. 물론 10년씩 군 복무를 하는 일반 중학교 졸업생들과는 달리 제1중 졸업생은 3년만 복무하고 다시 대학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해군이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병사를 관하에서 열심히 찾았지만 한 명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실태를 김정은에게 보고했더니 김정은이 아무리 그래도 한 명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되냐? 당장 조사를 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제 딴에는 1중 졸업생을 많이 군에 보내게 했는데 어딜 갔냐? 의아한 것이죠. 조사를 해보니 군에 입대한 1중 졸업생들은 거의 다 집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부패할 대로 부패한 북한군은 뇌물만 쓰면 부대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뇌물이 사회적으로 보편화되다 보니 1중에도 부잣집 아이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일반 중학교는 대학도 못 가고 군에 가도 10년 있어야 하는데 1중은 대학에도 많이 가고 군에 간다 해도 3년만 갔다 오면 되고 취직해서도 돈 잘 버는 자리에 갈 수 있으니 1중에 자녀들 보내려고 간부들이나 부자들이 얼마나 노력하겠습니까? 가난한 집 아이들은 1중 추천권을 받기도 어렵고 입학해도 돈이 없어 졸업까지 6년 동안 버티기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는 부모를 두었으니 군에 간 1중 졸업생들은 집에서 놀면서 어서 3년이 지나고 대학에 갈 날만 기다렸겠죠. 군에 갔어도 해군은 기피입니다. 너무 낡아서 고철이 돼버린 까닭에 항해 도중 이유 없이 함정이 침몰하는 위험한 해군보단 훨씬 좋은 부대가 널렸죠. 이게 현실인데 정작 실태를 보고받은 김정은은 또 대로했습니다. 얘는 자기가 통치하는 북한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서울에 와서 사는 3만 명 탈북민들보다 몰라요. 아무튼 김정은이 화가 나서 도대체 누가 묵인해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고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건 뭐든 희생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고 그래서 걸린 것이 박이철 북한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이었습니다. 다 부패했지만 박이철은 자리 자체가 뇌물 받는 자리라 더 많이 먹었겠죠. 아님 혼자만 먹고 위에 상납을 적게 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김정은은 지난달 11일 박희철과 추종자들의 죄악을 폭로하는 회의를 열고 이들을 처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일의 시작은 1중 졸업생들이 어디에 갔냐로 출발했는데 북한에선 어딜 캐도 썩은 고구마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박희철은 매간 매직, 뇌물수수, 정치적 협작 행위, 부하방탕, 국가 자금 및 물자 약취 등 온갖 비리에 엮였는데 지금쯤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겁니다. 박이철과 추종자들을 청산하는 바람은 지금도 북한에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조용원이 조직비서로 다시 돌아와 숙청을 주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부대나 할 것 없이 깊숙이 캐고 있습니다. 심각한 부패는 걸리면 바로 처형하는데 여기저기서 고위 군 간부들이 즉결 처형된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부패하지 않은 군 간부는 사실상 없기에 이번에 어느 범위까지 숙청할지는 김정은이 결정할 몫입니다. 다만 과거 전례로 보면 이 정도 숙청 분위기면 최소 수백 명의 군 간부가 죽거나 감옥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 명이 처벌되면 또 연관자가 고구마처럼 딸려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라 피해자가 많겠죠. 수많은 1중 졸업생들도 졸지에 피해자가 됐습니다. 솔직히 컴퓨터를 잘 다루는 1중 졸업생은 대학 나와서
IT 회사에 취직만 해도 매달 1,000불은 법니다. 그런데 이제 배를 타고 기약 없이 바다를 떠다녀야 하니 기가 막힐 것입니다. 김정은이 지시한 사항인지라 구축함에 타는 일중 졸업생은 뇌물 쓰고 도망도 가지 못하게 생겼습니다. 치안함과 강건한 분위기가 어떨지 안 봐도 뻔합니다. 앞으로 더 문제입니다. 김정은이 매년 구축함 2척도 모자라 핵 잠수함에 1만 톤급 순양함까지 만든다고 합니다. 어디 해군뿐입니까? 드론전을 표방하는 육군과 러시아제 대공무기가 도입된 공군 등의 컴퓨터 능력자 수요도 상당할 것입니다. 그러니 일중의 자녀를 입학시키려는 부모들의 치맛바람도 이제 수그러들 판입니다. 이미 다니던 애들도 중퇴시키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일중은 진짜로 가난한 수재만 다니는 학교로 거듭나지 않을까요? 인터넷도 허용되지 않은 북한에서나 가능한 해프닝이고 그런 주제에 무슨 세계 최고의 무기는 다 갖고 있다고 뻐기는 김정은도 참 웃깁니다. 아무튼 최원호는 이런 방식으로 많은 북한군을 죽이는 데 기여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북한 역사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 군함은 없습니다. 살상력 최고입니다. 그러니 최연함은 이제 영웅함이라고 불러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